그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발달 네이처란 논문은 여러분 어마어마 좋은 논문이에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어머니들 똑똑하시니까. 그때 이번 특집판이 이번에 나왔어요. 어떻게?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애가 의사소통 발달이 지연이 왔다고 난리가 났어요. 신경발달 지연이 아니라 언어가 늦어졌네, 자기조절이 안 되네, 학력 저하가 오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래서 여기 뭐 많은 논문들이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나도 이걸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영국은 모든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1년에 2번씩 언어 평가를 해줘요. 그래서 위험군이 있으면 빨리 도와줘요. 그 아이들이 갑자기 봐라 여러분, 작년도보다 이만큼 증가해버린 거예요. 2020년도에. 이게 엄청난 논문이고요. 미국도 데이터도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애들이. 그럼 우리나라는요? 검사도 안 했어도 더 문제야. 근데 여기 나왔어요. 정춘숙 의원실에서 검사는 안 했는데 선생님들 설문조사로 당신이 기르는 아기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언어 지금 75%, 근육 발달도 늦어요. 짜증을 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꼭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제 서울시하고 보육과에서 한 일반 아이들 좀 추려가지고 코로나 발달 지연 검사를 해줄 겁니다. 모든 데를 다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은 의회를 설득시켜야 되니까 이 아이들 한 500명을 한 다음에 그 지수가 안 좋으면 전체로 확대하자라고 얘기하고 우리 영국식의 저런 랭귀지 링크에서 하는 검사 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애를 규명하고 낙인 찍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습니다. 한국도. 그래서 서울시부터 시작하고 이게 아마 이제 마스크 때문이다 그러는데 실은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까 말한 소통의 뇌가 활성화가 안 된 거예요. 부모님들하고 오랜 시간 같이 있긴 했지만 부모 힘들어서 여러분 다 핸드폰하고 놀았잖아요. 얘도 혼자서 핸드폰 하거나 아니면 태블릿 PC 보거나 영어 테이프 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개념이 뇌 발달이 덜 돼가지고 그러면 애기들이 어떻게 되느냐? 언어 발달 지연부터 와요. 왜냐?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발달 지연하면은 외우시면 좋은 게 언어가 늦어요가 제일 많이 와요. 근데 이유가 언어만이 아니고 언어가 잘 보이기 때문이에요. 걔들 소통 능력 떨어지면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본 아이인데 두돌 때 어린이집을 갔더니 선생님 말이 너무 늦다 걱정해서 언어 치료를 했는데 별로 안 좋아져서 자꾸 동생 때리고 또 얘는 이렇게 바로 연년생 동생까지 있는 아이인데 보니까 이런 거예요. 코로나 봉쇄로 아빠 자영업 잘 되다가 어려워져서 지방에 이제 일을 하러 가셨는데 엄마 혼자 갑자기 연년생 아들을 두고 또 이렇게 어른들도 다 지방 계셔가지고 엄마 혼자 쩔쩔쩔 맸는데 하고니까 너무 힘드니까 우울해져가지고 엄마가 자꾸 이제 잠도 안 오고 하니까 애기 혼자 텔레비전 많이 보게 한 거예요. 두 녀석 다. 그랬더니 저한테 왔는데 어떡하냐. 거의 눈 맞춤 안 하고 누가 보면 딱 자폐를 할 판이에요. 그런데 자폐가 아닌가 확실한 게 갑자기 엄마가 동생도 좀 어려움이 있어 찡찡찡 째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동생 뺏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이 없는 애가 절대 아니에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쪽은 애착도 많이 같이 없거든요. 별로.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데 얘는 웬걸 그냥 엄마가 동생만 안으면 눈에서 불똥이 튀어와요. 그래서 얘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남편도 없고 너무나 안 되신 분이고 이런 경우는 언어 치료를 할 게 아니라 애착 증진 프로그램과 더불어 어머니의 육아 어려움을 겪을 수 육아 도우미를 보내주고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저한테 오면 치료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런지 약간 과학적 육아로 얘가 말이 늦은데 뭐가 늦으냐, 말만 늦으냐, 다 늦으냐, 엄마 관계는 어떠냐 다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옛날에 본 아기고 지금 대학생이 됐으니까 정상이 된 아이예요. 근데 얘는 정말 자폐인 줄 알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소아과 선생님이 페트 사진 찍었는데 여기 보세요. 가운데 여기 빨간 게 온 게 하나도 없는 애예요. 자기 이런 이상한 사진 처음 본다고. 근데 얘를 들어보니까 얘가 세돌까지 정말 얘는 비디오 중독이 엄마가 우울해져서 큰아이 영어 비디오 틀어주고 혼자 하염없이 우시는 분인데 얘는 비디오에 붙어갖고 걔 비디오 꺼지면 잠을 못 자요. 엄청난 애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근데 걔 세돌 때 와서 비디오 끊고 열심히 치료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 좀 헤매다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기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코로나 때 약간 여기가 좀 약한 색깔로 바뀌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늦어 보여요 조금. 까고 들어가면 언어만 늦은 게 아니고 여러분하고 관계도 좀 틀어져 있을 수 있고 자기 조절력도 떨어지고 아까 말했죠 변연계에서 하는 기능이 다 전반적으로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도와줄까? 이게 중요하죠. 제가 너무 앞부분 많이 잡아먹었는데 언어 능력은 결국은 여러분
많이 자극을 줘야 발달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자극 줍니다. 아기 때는 터치 센스가 여러분 사회성을 가장 많이 간장해요. 그래서 자꾸 안아주고 쪼물쪼물 해주는 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거를 해야 돼. 아기 자꾸 눈 쳐다보면서 자꾸 감정을 교환해야 돼요. 큰 애든 작은 애든 자꾸 눈 딱 보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요게 제일 재밌습니다. 특히 이제 애들이 돌형 되면은 슬슬 이상한 발음을 시작해요. 말 비슷한 말을 따라 해주세요. 따라 해줄 때 애가 왜 하면 왜 이렇게 해주면 더 좋아요. 이게 하는 게 몸을 길게 빼고 톤을 좀 높이는 게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언어학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페렌티즈라고 하는데 애기 말투 흉내 내주세요. 빼. 그러니까 어른 이렇게 해 하지 말고요. 애가 하베베 하면 하베베 해놓고 바로 해주시고, 애들은 엄마가 따라만 해줘도 아주 신나가지고 이 말이 통하는구나 싶어서 계속해요. 그게 아까 의사소통의 뇌를 팍팍팍 건드려요. 아까 제가 말한 변연계 있잖아요. 고기를 건드리는 게 애기 말 따라 해주기, 행동 따라 해주기. 그래서 우리가 엄마 이렇게 하면 따라 하자. 그래서 저는 지금 요거를 어린이집에서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에서도 이렇게 하지만 어린이집 액티비티 중에 지금 하는 거 외에 어차피 코로나 때 애들이 다 이쪽 발달이 덜 돼 있을 테니까 어린이집 액티비티 중에 이런 거예요. 그게 친구들 등을 토닥토닥 내 3번 하면 또 그 다음에 애가 3번 해주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간단하지만 애기의 변연계를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서울시부터 제가 그런 발달 증진하는 발달 백신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에서도 오전에 15분, 오후에 15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기들 뇌를 활성화하는, 그래서 그거 하자고 지금 계속 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지금 그래서 하시려고 그렇게 해요. 서울시부터 해야죠. 그다음에 요거 아까 맞죠? 눈 맞춤 쫙 보는 거. 애기들은 언제부터 눈 맞추는 줄 아세요, 여러분? 3개월. 소시al 스마일 3개월 엄마 빵긋 웃어요. 그때부터 6개월 되면 눈이 떠져 나가요. 그리고 9개월 되면 포인팅도 슬슬 시작해요, 애들이. 그래서 의외로 빨리 오기 때문에 시선을 안 보면은 우리 애가 왜 그러지 걱정 좀 하셔야 돼요. 정 모르겠는데 전문가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애기 모방해 주는 거 여기도 중요해요. 자, 애들한테 잘 저기 저기 곰돌이 있네. 야, 너 곰돌이 하면 우리 애들 곰돌이 보고 가지고 와봐 엄마한테. 이거 많이 하셔야 돼요. 포인팅하면서 저기 숟가락이 저기 있는데 그러면 모른 척 하시고, 그러면 어디 그러면 숟가락이 어디 이렇게 하면은 어디 얘가 가르치면 그래 하고 따라가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돌경에. 근데 15개월 것도 요즘에요 안 되는 애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여러분. 요게 바로 초기 언어학습은 그냥 언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하면서 모방하면서 언어를 배우지 그냥 언어가 안 나옵니다, 절대로. 지금 부모님들 요새 괴롭죠. 요새 이게 나온 거예요. 육아 공백 경험 직장인이 많고 유아기 부모가 제일 괴롭다고 나와요. 여러분 힘드시죠? 내가 알기 때문에 영유아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 자꾸 이렇게 가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여러분 스트레스만 되면 이게 다 날아가요. 내 분비계 깨지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면역 기능 떨어지니까 온갖 병이 다 걸리고 기분이 나빴다 좋았다 계속하고 막 그러거든요. 오래되면은 고혈압도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마음 아니까 자 여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소통이 뇌를 바꾸는데 여러분이 괴로우시니까. 어린이집 쌤 좀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 조절 안 되는 너무 늘어나가고 선생님들 개 하시다가 나머지 돌보지도 못해 실은. 지금 이런 선생님들도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다들 떨고 있대요. 당창제 오면 어떡하나. 이게 지금 선생님도 부모와 같은 급인데 아이 입장에서는 서로 떨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모한테 체력과 헌신도 중요하지만 아기들 같은 경우는 부모도 이렇게 건강하고 나도 좀 사회적인 성숙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의사소통을 잘 아까 저처럼 해주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모들은 이런 좋은 프로그램도 있어요. PCIT 제가 잘 놓친 부모들 많잖아요. 애하고 뭐 한판 붙고 그래갖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엄마 아빠한테 아기를 가르치는 거를 만드는 그런 좋은 치료 프로그램도 있고요. 심지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모든 아기들을 다 이제는 다달이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 우리 애가 늦은지 어떻게 알아, 3돌짜리 아이를. 그래가지고 제가 미래융합연구원장을 하잖아요. 동영상으로 매달 우리 아기를 3개 정도의 발달 과제를 해서 전문가한테 보내면 전문가가 인지, 언어, 사회성, 정서 발달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주는 시스템도 있고요. 그게 부모, 자녀, 자유놀이도 만들어가지고 부모가 아이를 다루는 기술이 있는 것까지 봐주는 제가 그런 걸 만들어서 육아의 신을 만들다가 이게 조금 뻑뻑해가지고 지금 육아 마스터로 바뀌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래 세대는
여러분이 과학적 육아를 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평가거든요. 평가도 이제 요즘 앱으로 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우리 애를 자연스럽게 딱 찍어가지고 보내면 그게 최고예요. 병원에 와서 검사하면 애들 얼어가지고 못하는 애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소아과가 명료학 검진은 부모한테 물어서 하잖아요. 안 정확해요. 왜냐면 부모님도 잘 몰라. 애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힘들어요. 저도 힘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전문가가 엄마 찍어온 걸 보는 게 최고라서 저는 요거를 좀 이제 서울시와 같이 모든 부모님들이 좀 쓰게 하면 어떨까. 또 특히 어린이집에서 많이 어려운 애들은 선생님이 또 해서 좀 보내주면 어떨까. 객관적으로 해서 여기서 첫 달도 이상한데 두세 달 계속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전문가당 찾아와 본다든지 매달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가 만들어 봤고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등학생들 애들 자기 조절할 수 있는 거를 뽀미 만들어 가지고 했더니 이런 거예요. 자기 조절 향상을 위해서 아침에 요 중에 하나씩 3개씩 잡아가지고 매일매일 뽀미 이 기계가 튀어나와서 애하고 조절해요. 무지무지 효과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서울시부터 이게 제가 하는 게 첫 시작으로 발달 백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발달 지연 애기 안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놓치면 영원히 가요. 내가 잘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대로 뒀다가는 대한민국 IQ 70 정도밖에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미리 부모들은 모르고 있을 수 있거든. 조금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 위주로 제가 그 학교에서도 도와주고 어린이집에 도와주고 부모도 열린 마음으로 체크해보고 하는 그런 저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하는 생각이 그거예요. 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후에 아기들 도와주냐 했을 때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저는 아동 대상 발달 스크리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지금 선별 검사를 하지만 거기서 결과 안 나오면은 저는 의회에서 증액해서 모든 애기들한테 영국처럼 언어 평가 같은 거 해계해서 거기서 걸리면은 도움 주는 시스템을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서울시는 이제 우리 아이 발달 상담소라 그래서 그런 게 생겼을 때 병원보다는 먼저 가서 이게 병원 가야 될 급인지 아니면은 내가 좀 애기 애착을 고치면 좋을지 이런 걸 좀 상의하고 싶잖아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전문가와 연결된, 이건 정신과 의사와 연계돼야 돼요. 아까 좀 뇌를 다뤄야 되니까 그런 것도 만들겠다 하셨으니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가정에서는 아까 이제 발달 스크리닝 앱 해가지고 이상한지 안 한지 체크해야 하는 버릇 좀 가지시고요. 특히 어릴 때는 애들 뇌는 3돌까지는 상호작용의 질에 의해서 아기의 뇌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아기한테요 잘하기 힘들 이유가 좀 있어요. 자기 부모가 자기를 잘 못 기르면 여러분 애 똑같이 해요. 그래서 원래 아기 기르는 건 3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잘생겨서 우리 어머니 어릴 때 너무 바빠가지고 일하시느라고, 아니 형제가 넷인데 내가 막내로 태어나서 나는 큰언니가 길러서 막 이러면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얘는 엄마의 경제 사회적 지위 상관없어요. 애착이 그런 거예요. 애기하고 애착을 전달하는 건 자기 부모한테서 옵니다. 그래서 나는 잘하려고 하나 내 부모가 잘못 좀 심었다 그럼 여러분 헤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지역사회에서는 특히 위기 가정, 아까 제 환자 보셨죠. 아빠 갑자기 코로나 때 정말 자영업자 직격타 맞아갖고 그 두 어린 애기 혼자 기르느라고 우울증 빠진 엄마들, 이런 분 도와줘야 돼. 그분들을 돈도 중요하지만 가정에 행복이 오도록 아기들을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서울시가 잘하기도 바라고 전국이 잘하길 바라고, 그 외에 지역사회 발달 전문가, 그러니까 언어 치료실 한 개가 아니라 언어 전문가 다들 모여서 아기 하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서울시부터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어릴 때 제가 우리 경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요. 걔도 심리 지원이 많이 필요했는데 한국에 심리 지원 잘하는 곳이 없어서 제가 밑에 있는 그 대학원생들 가르쳐가고 같이 하고 막 그럴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제 강의를 들으시고 가서 우리 애기 한번 다시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질문의 내용이 있으시거든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많이 보내셨는데 대표 질문이 코로나로 텔레비전, 유튜브 보는 시간이 늘었는데 첫째가 8살이라 29개월 둘째가 같이 폭력적인 시리즈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폭력적인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정말 많아요. 아까 제가 비디오 보여준 우리 환자도 형아 영어 비디오 보여주느라고, 근데 4돌짜리 애기는 아까 맞죠? 3돌이 지났으니까 뇌가 좀 형성이 돼서 보니까 그쪽 뇌가 없어지지는 않는데 2돌밖에 안 된 아기는 똑같이 노출이 되더라도 얘 뇌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29개월하고 8살은 뇌가 정말 다르잖아. 8살짜리는 이미 전두엽 형성까지 상당히 잘 돼가지고 걔는 그걸 좀 봐도 조절할 수 있는데 29개월짜리에는 첫째, 그 유튜브 많이 보는 것만 하더라도 이 그 사회 정서적 자극이 적게 가는 데다가 그거 그대로 모델링해서 배울 거 아니에요. 자기 조절력도 없는 아이가.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걸 보더라도 29개월짜리는 훨씬 더 위험하고요. 심지어 프랑스에서는요,
2돌 이하의 아기는 혼자 텔레비전도 못 보게 해요. 그럼 아동학대로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큰아이가 보는데 둘째 아이 따라 보는 거를 저는 정말 막았으면 좋겠어요. 이 집 같은 경우는. 큰아이도 많이 보면 좋을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아이한테 협상을 할 것 같아요. 너는 좀 봐도 되는데 동생은 보면은 말을 잘 못하게 된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애들이 보통 본인들이 얘기해요. 그럼 얘 잘 때 볼게. 뭐 이렇게 자, 이런 대화를 시작해야 돼요. 큰아이하고. 바로 안 돼! 하지 마시고 큰아이하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얘가 막 펄펄 뛰고 대화도 안 된다. 그러면 이미 그 아이도 미디어에 약간 중독기를 보이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엄마 아빠 혼자서 아이 다루기 쉽지 않아요. 다룰 때 전문가가 필요해요. 심리 전문가든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요. ADHD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이거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유튜브를 끄면은 이렇게 난리발작을 할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 모르고 그냥 끊고 이렇게 하면은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이 집도 혹시 살짝 큰아이한테 이제 그렇게 동생이 이러면은 이거 보면 언어가 늦어진다, 말 늦어진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먼저 한번 해보세요. 걔 반응을 보세요. 그리고 펄펄 뛰는지 아니면 그러면 잘 때 볼까? 이러면은 우리 아들 잘 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할 줄 알고 자기를 조절할 준비가 돼 있는 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규칙을 정해볼까? 그 규칙 정해서 그 시간 보게 하셔야 돼요. 그동안은 이 동생은 딴 액티비티 하시면 돼요. 저 이 29개월 전에 웬만하면 보여주지 마세요. 지금 약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 아이가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말했던 이 변연계가 잘 자극됐는지 모르니까 특히 코로나잖아요. 엄마도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하고 애기하고 노는 거 아까 말했던 발달 동영상 앱 올려가지고 우리 괜찮은가 체크해 보셔야 돼요. 바로 이런 아이들은. 그런 용도로 그걸 만든 거 연대 우리 공대 교수님들하고. 그래서 저는 빨리 그걸 많이 보급해서 대한민국 많은 부모들이 자기 아기를 과학적으로 체크하면서 기르는 걸 제가 원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 다음에 24개월 아이가 하원 후에 일하는 엄마 아빠가 바빠서 동영상 1시간은 보는 거다. 2돌 아기가 그 동영상 보는 것도 걱정이지만 얘가 조금 말이 많지는 않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2돌이면 여러분 원래 한 문장에 단어 3개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2돌이 되면은 이렇게 말 표현은 좀 적지만 아는 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얘가 약간 늦어 보이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언어가 제일 보기 쉽다고. 언어만 늦은 게 아니고 사회 정서적 뇌가 같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치료가 바로 언어 치료가 아니고 그거 자극 주는 치료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놀이심리 치료라든지 플로타임 놀이 치료라든지 이런 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돼요. 부모님하고 관계를 먼저 개선시켜야 돼요. 어쩌면 얘는 그렇게 제가 처방을 내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검사한 다음에. 그래서 이런 애기야말로 빨리 발달 검사 해봅시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리고 엄마하고 애착 관계를 한번 평가해 봅시다. 바로 이런 애기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공적인 서비스에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애를 무조건 언어 치료만, 이 엄마도 그래요. 언어 치료 받는 게 좋고, 그거 아니라니까. 아니, 언어 치료가 필요한지, 딴 치료가 필요한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말랐다고 언어 치료 시키는 거 정말 그거는 바보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얘는 아직까지 2돌이니까 어떻게? 3돌 전이니까 얼마나 빨리 좋아지겠어요. 제대로 하면. 얘는 3개월 만에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언어 치료실에서 그냥 자극만 1년을 줬다고 하면 안 좋아져요. 조금 좋아지다 말면서 얘 뇌는 커버려요. 그럼 이런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릴수록 과학적으로 제대로 평가해서 언어가 늦은 이유부터 밝히자. 그 다음에 이유에 맞는 치료를 하자. 이 얘기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5세 아이가 언어가 많이 느려서 음절 좀 이런 좀 많이 걱정이 공격성이 있거나 또 기분 나쁠 때 때리고 던지. 그래서 얘는 제가 걱정한 대로 변연계가 상당히 오랫동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냥 내버려둔 아이거든요. 빨리 소아정신과에 오세요. 그러니까 종합병원 밀리면 요새 소아정신과 따로 있고 거기 가서 일단 뇌도 괜찮은지 체크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얘도 엄마가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런 아이 정도면 어릴 때 애착을 다시 만들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는 엄마 일을 하시더라도 육아휴직 좀 하라 그래요. 그래서 애착부터 만들면서 뇌를 다시 굴리게 하면서 정서 조절 해주면서 점점 애 지능도 올리는 그 작업을 얘 하면 한 몇 년 걸려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어렵게 오는 아이들도 대충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많이 좋아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때라도 저는 늦었다 하더라도 이런 아기들도 후회하지 마시고 빨리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뭘 지금 해줘야 될지
이 아기는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인데 미디어 노출 심하게 하고 두뇌 발달에 좋은 걸 못 해준 아이들은 어떡하나요? 8살, 39개월 두 아이. 이게 다 마찬가지시네, 그죠? 그러면은 오늘 거 이렇게 보시면서 아이한테 만들고 정 걱정되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발달 평가도 하시고 저런 앱 있으면 그걸로 한 쭉 다다리 찍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8살짜리 애기는 또 제가 종합 심리 검사가 있다 그랬죠. 지능 검사, 집중력 검사, 심리 검사 다 있어요. 그것도 한번 해보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속을 보자고요. 이게 약간 고비용일 수는 있는데 괜히 딴 거 이것저것 한다고 더 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해서 보고 이 아이가 딱 필요한 거면 도와주자. 유아는 과학이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관계나 질투, 다툼이 많다. 그럼 그렇죠. 애들 같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형제 간에 무지 질투가 심한 애들 딱 두 부류예요. 우리 큰애처럼 기질이 어려움이 있거나 조절이 안 되는 기질이 있어요. 그럼 동생 보고는 엄청 패요, 진짜. 또 아니면 내가 애착을 많이 못 줘가지고 큰애한테, 얘가 연년생 이런 경우는 얘가 그냥 조금이라도 자기 거 뺏어간다 싶으면 사랑을, 엄마한테 사랑을, 그러면 정말 못 견디는 애정의 결핍이 있는 타입이 있어요. 그러면 애정의 결핍이 있는 타입 같은 게 야단치면 더 난리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는 둘째를 좀 아빠가 보시고 오히려 큰아이를 내가 다독거리면서 같이 데리고 나가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걔가 안심을 하고 동생을 덜 패고요. 애가 정말 너무 까다로워서 동생을 패고 그러면 근데 별 수 없어요. 조금 둘을 많이 분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동생이 이렇게 이제 큰애 둘째 둘 다 어린이집 다니면 시간차로 데리고 오라까지 해요. 둘이 많이 부딪히는 시간을 좀 줄이고 또 이럴 경우에 엄마 혼자 못합니다. 아빠도 반드시 도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아이가 다 난리를 떤다 그랬을 때 혼자 괜히 쩔쩔쩔 매다 보면 하나이 많이 패게 되고 막 야단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누가 하나를 맡아주셔야 되고 나머지 이렇게 해야 되고 약간 분리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새 코로나 때 이거 굉장히 요 문제 때문에 이미 아이들 마음 상처가 많은 애들 우리 엄마 자꾸 나만 야단치니까 네가 좀 참아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약간 우리 큰애처럼 이렇게 조절 안 되는 애들은. 그래서 얘는 아마 심리치료 좀 해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관계 개선부터 좀 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 자존 또 제가 말씀드린 게 자아상 이런 아이들은 요 야단을 많이 듣다 보니까 나는 나쁜 아이야 그래서 어쩔 거야 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는 쪼그라드는 애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신감도 길러줘야 돼요. 그걸 하려면 아까 PCIT라고 제가 왜 부모 자녀 관계 치료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애들한테 아주 스퀘어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 저 동생 주워 패다가 이제 부모한테 딜당 혼나가지고 마음에 뿔이 이만큼 나는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일반 놀이 심리치료 잘 안 돼요. 왜냐면 부모하고 관계가 같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치료를 하되 선생님이 부모 불러가지고 함께 놀아보세요. 칭찬 10번 막 이렇게 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훈육도 10번 시키고 이렇게 하면 애가 아 부모님하고 이렇게 내가 하는군 다시 배워서 부모도 편안해지고 도와줘요. 그래서 이 PCIT 하는 데가 많기는 한데 제대로 하는 데는 또 걱정인데 어쨌든 저는 그런 식의 부모 자녀 관계 그런 아이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평가한 다음에 도움 받으면 엄청 많이 저는 효과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혹시 이 엄마들 걱정하시면 아 PCIT라는 게 있구나 평가한 다음에 거기다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